이준석류의 우파정당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좌파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제3지대 정당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개혁신당에 대해서 그거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야.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야. 네. 그러면 이제 영주권 얻고 나면은 찢어지는 거죠. 서로 찢어지는 그 상황인데. 사실 김종민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김종민 의원이 어젠가 그젠가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합쳐 있지만 총선 끝나면 또 어떻게 우리 갈 길 갈지도 모른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명백한 위장 결혼이 맞습니까? 네. 위장 결혼, 위장전 좀 전에 뭐랬습니까? 영주권 획득을 위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준석하고 이낙연 이야기 별로 하기 싫은데 왜 짚어봐야 되냐면은 이게 정말 그 한국 정치에서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가? 말은 개혁신당인데 이게 개혁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짚어볼 게 있는데 우선 돈 문제를 하나 짚어보죠. 돈 문제. 제가 썸네일에 이준석 금고털이, 국고털이 범자는 안 붙였습니다. 범자 붙이면은 또 이게 뭐라고 할까봐. 국고털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현재 4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죠. 양향자, 이원욱, 김종민, 정천. 4명인데 이게 5명 이상이 되면은 국고 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국고 보조가 2번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 1분기 경상 보조금이 나갑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 다음에 3월 25일 기준으로 총선 직전에 그때는 선거 보조금이 나갔는데 경상 보조금은 125억 원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다른 설명은 다 놔두고 지금 4명이라고 했죠. 5명이 되면은 6억을 받습니다. 6억을 받는데 4명인 상태에서는 많아야지 5천만 원 받아요. 수천만 원. 근데 6명 오늘까지 이제 5명 맞추기 위해서 한 명 끌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끌어와서 지금 이제 참 코미디인데. 5명이 됐습니다. 5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125억이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제가 4년 전에 예를 들어보면 4년 전에 110억 원이었습니다. 경상보조금 총액이 110억 원이었는데 이 분배 방식이 우선 원내교섭단체가 20석 이상 되면 원내교섭단체의 총액의 절반 50%를 나눠서 그렇죠. 일단 원내교섭단체 배분을 하고 20석 이상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50석 이상 19석 5석 이상 19석까지 그까지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이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4석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석을 가져옴으로써 6억으로 뛴 거죠. 받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한 석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양정숙이죠. 양정숙. 양정숙 의원인데 양정숙 의원은 또 누굽니까? 여기도 또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아마. 그때 처음에 여기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왔거든요. 위성정당으로 들어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재산 신고를 하면서 누락 신고를 했어요. 누락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또 막 아니라고 하면서 언론사 상대로 소송 걸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그것도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출당을 시킨 거죠. 제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탈당하면은 배지가 날아가니까 제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5명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서 6억 받으면 한 3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자금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 말고 심지어 황보성이 부산. 황보성이 의원도 데리고 가요. 황보성이 의원도 지역구 출마를 전제로 해서 왜냐면. 개혁신당 출마를 전제로? 출마를 전제로 와라. 이렇게 해서 황보성이 의원은 일단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탈당했죠. 탈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탈당한 정치자금법도 있고 조금 사생활도 뭐 개인적인 사생활도 네. 있었고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황보성이 의원하고 뭐 서른 이런 사람들 계속 접촉을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저 정당 기호죠. 네. 정당 기호 정당 기호는 이제 녹색 정의당보다 더 많으면 녹색 정의당이 지금 6명 아닙니까? 일단 7명을 만들어야 이제 3번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황보성 의원도 접촉하고 서른 의원도 접촉하고 그런다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위 20%에 민주당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낙연계 자작이니까 이낙연은 나갔는데 이재명 대표 공천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하위 20%에 포함될 것인데 그래서 서른 의원까지 접촉했다는데 서른 의원을 만약에 접촉해서 영입을 한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의 원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그렇죠. 이준석 신당의 열렬 당원 핵심 당원들 2030 남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계 사실상 민주당의 백기투항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당이 아니라 좌파의 백기투항이죠. 좌파 진영의 품에 안긴 거죠. 좌파 품에 안긴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개혁신당 원내 개혁신당 핵심 당원들이 탈당하고 지금 연쇄 탈당하고 엄청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른 의원까지 영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절단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이 하는 일이 그 원래 개혁신당 이제 그 사람들은 원래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을 보고 갔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이준석이 새로운 그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파 정당 개혁한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준석류의 우파 정당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좌파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삼지대 빅텐트라고 하지만은 그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민주당이고 이준석 그 패만 딱 국민의힘 출신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지금 요새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거 걱정 마. 좌파가 전부 다 내 밑에 들어온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갖다 놨다. 나하고 이낙연하고 공동대표인데 이낙연은 예우 차원에서 해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같지 않죠. 같지 않고 또 말을 거기다 대응을 하면은 이게 만든 지 며칠 되지 않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요. 아마 조만간에 뭐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또 분명히 또 찌그덕거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준석을 6억 원 가지고 국고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말씀드린 3월 25일 되면은 이제 얼마가 풀렸느냐 500억 원이 풀립니다. 500억 원이 풀리면은 그때 5명 이제 넘은 상태로 있으면은 그때 한 20억을 또 가져가죠. 20억 또 가져갑니다. 4명이면은 못 가져가요. 그런데 5명 넘기면 20억 가져가는데 그때까지 또 이삭죽기를 하겠죠. 이삭죽기에서 20명을 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20억을 넘기면은 가져가는 돈이 60억 정도를 가져가요. 그러니 이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이삭죽기로 낙천하고 이삭죽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뭐 그쪽으로 출마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재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도 당선되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감으로 해서 뭐 기호도 앞선호를 받고 또 돈을 국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을 땡겨 쓰려고 우리 세금 땡기려고 어차피 임기 다 돼가는 국회의원들을 막 끌어들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줄 서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고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삭죽기를 하는데 이삭죽기 하고 나면은 이준석은 토사구팽 당할 거예요. 그 개혁신당에서. 왜 그러냐면은 낙천하는 게 양쪽에서 생기겠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생기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기는데 민주당 낙천자들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죠. 수도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이준석, 이낙연이 만든 신당에 가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좌파 정당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낙천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낙천했다.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요, 그 당에? 사실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 간다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내가 그쪽으로 가서 정치적으로 어떤 뭐 여기서 개혁신당 저 명찰을 달고 내가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죠. 조금이라도 표를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은 개혁신당은 사실상 좌파 정당이 되었거든요. 좌파 정당이 된 마당에서 뭐 TK는 말할 것도 없고 TK 말할 것도 없고 PK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내가 어떤 움치고 뛸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무소속 나가지.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을 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나가면 일정 부분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까지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럴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대구 가서 지금 뭘 합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미 이준석은 좌파로 다 찍어버렸는데. 아니 그 대구 가가지고 이제 공동대표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이거든요.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가서 지원 요새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저도 유튜브에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당이 뭐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은 토사구 팽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